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50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보면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역함수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역함수를 봤는데요.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함수의 요 함수의 정의역이 바뀐 함수의 치역, 그다음에 이 함수의 치역이 바뀐 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면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네, 치역은 한번 써보면 y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풀어서 정리해주면 돼요. 자, y-2는 2분의 1에 2x-1이니까 2x-1은 하고 정리해주면 로그 2분의 1에 y-2고요. 반드시 xy를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y-1은 로그 2분의 1에 x-2가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는 y는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요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x-2에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구한 역함수의 정의역은 아까 함수의 치역이었던 함수죠. 다시 x로 바꿔서 써줘야 돼요. x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었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평행이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풀 수 있고요. 4번으로 가죠.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함수 로그 함수를 먼저 볼 건데요. 최대값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우선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알아야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수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진수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fx를 놓으면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fx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넣어서 정리해보면 최소값 16을 가집니다. 밑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로그 함수니까 대략적인 개형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 그럼 이렇게 감소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요. 자, 그럼 fx가 16, 진수에 있는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 최대값인 마이너스 4가 존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a가 0하고 1, 그 다음에 1보다 큰 것 중에 어떤 거여야지 최대값이 존재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가 16, 진수가 16이 될 때다 라고 생각하면 fx는 1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여기가 뭐 fx가 16일 때다.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자, 그런데 fx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가 인정이 되겠죠. 전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y는 로그 a의 fx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요 x축 오른쪽이 바로 fx예요. x가 아니고 fx에 따라서 지금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진수가 fx일 때 이렇게 될 때 최대를 가지려면 요 fx 그 함수 그래프가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a의 범위는 0과 1 사이여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을 가질 때, 즉 fx가 16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요 옆에다가 한번 써보면 이런 얘기죠. y는
y는 로그 a의 fx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16을 넣었을 때, 즉 fx가 16이란 얘기예요. 얘가 16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16은 a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a의 4제곱이 2분의 1의 4제곱,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너무 빨리 계산됐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수 a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a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를 가보면요. 자,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두 값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계에 따라서 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1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단계에서 비교하라는 것은 밑이 지금 1a인 값이에요. 밑이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a는 그때 진수로 쓰인 a와 b의 대소 관계를 보면요, 위에 주어진 대로 이런 관계예요. 자,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 a를 이렇게 취해보면 로그 a의 b, 누가 더 큽니까? 네,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면은 대소 관계에서 오른쪽에는 로그 a의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기억식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단계도 역시 밑이 어디? 0과 1 사이에 있는 b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진수는 역시나 a와 b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봤듯이 a와 b는 이런 관계죠. 그러면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b의 b,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역시나 위에는 얘와 반대로 바뀌죠. 이거를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자, 로그 a의 a는 얼마와 같은 값이죠? 네, 1이에요. 그 다음 니은에서 로그 b의 b가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3단계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단계에 가서 대소 비교를 하면은 다음 임을 비교하여 둘 다 뭐? 1임을 이용하여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억 니은을 한번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있는 작은 값인 로그 a의 b는 1보다 작죠. 기억의 좌우 이제 바꿔서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식을 보면 1보다 큰 값이 누구냐면 로그 b의 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소 비교를 마칠 수 있죠.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로그 b의 a. 그래서 로그 b의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뒤로 가려고 했는데 배중이가 잘못 생각한 거를 저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배중이 설명 한번 다 읽어보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배중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지금 옆에서 친구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배중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볼까요? y는 로그 2의 x제곱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2배 한 거야 하면서 지금 배중이 생각은 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이 그래프일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왜냐면 진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저희 배중이가 처음 써줬던, 자,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배중이가 처음 얘기했던 로그 2의 x제곱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는 진수가 이 진수로 들어간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다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 0보다 큰 건요. 이걸 다시 쓰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질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와 같냐면 배중이가 그렸어야 되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y는 로그 2의 x제곱은 다시 써주면 이렇게 돼요. x제곱은 다시 써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2배의 로그 2의 절대값 x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배중이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식은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식을 그렸어야 됩니다.
요 식은 다시 써주면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y는 2배의 로그 2의 x, 어느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고요. 그 다음에 이 2배의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넣어줘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자,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x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축 있죠? 그러면 y는 로그 x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지났다고 하면 왼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너무 좀 그림이 허술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원점 x축,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로그 x 그래프가 이렇게 1을 지나면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y축 대칭된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배중이가 그렸어야 되는 그래프는 바로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확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교실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교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5페이지로 가보죠. 여기에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4번 문제 잠깐 보면서 설명할 게 있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풀면서 밑이 2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치환하지 말고 그냥 푸세요 라고, 즉 어떤 다른 문자를 바꾸지 말고 그냥 푸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뭐 예제 3번 같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4의 x제곱이 2의 x-2다. 그러면 얘 치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밑을 다 2로만 통일시켜주면 2의 2x, 그 다음에 2의 x-2니까 2x가 x-2보다 작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 2의 x제곱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서 풀거나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바꾸는 게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요. 55페이지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 1번 문제를 보면 아까 방금 저희가 봤던 예제 문제처럼 밑이 2의 x제곱으로 정리한다고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왜 안 보일까요? 여기 있는 이런 8, 그 다음에 앞에 뭐 3 이런 값들이 2의 x제곱으로 바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자, 주어진 식에서 2의 x제곱을 이번에는 방정식 저희 풀었던 것처럼 x다 뭐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면 반드시 무엇을 써라?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2x제곱은 x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 곱하기 2의 1제곱이 있었잖아요. 그게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x제곱은 x.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그럼 중학교 때 했던 내용대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범위 구하면 2부터 4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2의 x제곱이 어디에서 어디다? 2의 1제곱부터 2의 얼마다? 제곱이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다? 1에서 2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치환해서 다른 문자로 바꿔 풀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2번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보면 해발 고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인 지점에 기압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문제 4번에서 푼 것처럼 똑같이 모르는 K값에 대해서 저희가 값을 알아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해발고도 5km에서 기압이 500헥타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고 해발고도 10에서 기압이 250이라고 할 때 우선 여기 할 때까지 생각을 하면 요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K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기압 500이 언제에서? 고도 5km에서 그렇대요. 그럼 걔를 식을 한번 세워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500은 KA의 5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압이 언제 250이 된대요? 고도 10에서.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써보면은 250은 K 곱하기 A의 10제곱. 저희 K가 구해지나요? 연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네, 윗식에서 아래식 아래식에서 윗식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나눠주면은 요거 연립해서 500분의 250은 뭐 이렇게 풀어주면 500분의 250은 500이 KA의 5제곱분의 KA의 10제곱이니까 여기 약분하면 2분의 1 되고 약분하면 K 사라지고 약분하면 A의 5제곱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A의 5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1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K 값은 1000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A와 K 값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P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1000 곱하기 2분의 1에 자, 이게 왜 A의 5제곱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A가 2분의 1의 5분의 1제곱이죠? 거기에 X제곱 가니까 5분의 X제곱. 여기를 조금 예쁘게 써보면 이렇게 5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에 대한 식을 이제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압이 62.5에서 해발 고도의 범위를 구하시오. 62.5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그대로 식에다 넣어서 풀어보면 되죠. 자,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풀어보면 기압이 여기 아래다 풀어도 되겠네요. 잘 안 보이겠군요. 이쪽에 다시 죄송해요.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1000 곱하기 2분의 1에 5분의 X제곱이 얼마? 62.5 이하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면 얘가 양변 10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1000분의 근데 이게 소수점 하나 뒤로 밀어주면 10,000분의 625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이게 2분의 1에 몇 제곱이었어요? 4제곱하고 같아요. 약분해서 정리하면 5의 4제곱이니까 625가 자, 그래서 5분의 x가 4보다 밑이 0과 1 사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값을 구하면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하인 해발 고도의 범위는 답을 써주면은 이렇게 20km 이상이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치환같이 즉 어떤 한 문자로 좀 바꿔줘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합성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누굴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지. 2의 x제곱을 x라 하자 이렇게 놓을 거야. 근데 우선 바꾸는 순간부터 x의 범위는 좀 제한이 돼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우선 x는 그냥 기본적으로 양수로 가야 돼. 그럼 주어진 함수를 이 x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봤더니 x범위가 이런 범위였어요. 그럼 저희가 x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놔야 돼? 이 범위 안에서 x값을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고 x의 범위를 0과 3 사이에서 놔둔다면 2의 0제곱부터 x는 어디? 2의 세제곱 여기 사이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범위가 바로 뭐예요? 2단계에다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이 범위는 1에서 x는 어디다?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1번의 답은 요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위에다 썼지만 이게 답이에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x가 1에서 이 대문자 x가 1에서 8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주어진 함수를 보면 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아래로 볼록하는 수죠. x가 2일 때. 최대값. 아이고, 최대가 아니지. 최소값. 죄송해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 얼마? 그쵸. 마이너스 3 가지고 x가 얼마? 8일 때 최대값.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33 대입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계산할. 자, 마지막 문제. 자, 배용이와 희경이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자. 자,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자, 요 값을 이용하여 뭘 찾고 싶대요? 얘를 알아내자. 이게 바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배용이 방법대로 한번 가죠. 등식의 양변에 2x제곱을 곱하여 정리해보자. 우선 그렇게 했어요. 자, 정리했더니 배용이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이거를 x로 치환하여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제가 이제 치환이 한 문자로 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의 x제곱이 x다라고 놓으면서 x는 양수, 요거까지는 당연히 써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m 이렇게 나와요. 근데 x가 양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야, x는 양수야. 그쵸? 이므로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안 돼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값이 하나 구해져요. 자, x가 뭐였어? 2의 x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가 돼요? x분의 1이에요. 요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저희가 구한 x 플러스 x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어주고 얘는 3 플러스 루트 13분의 2인데요.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 3 마이너스 루트 1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넣어서 곱해주면 분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 약분돼가지고 계산하면 결국에 남는 값은 루트 1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시경이의 방법대로 한번 여기 옆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경이는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공간에다가 제가 시경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요. 자, 시경이는 여기 지금 말풍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것의 제곱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밑에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제곱값을 가지고 구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플러스 4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얘를 이용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는 대로 값을 넣어주면 되죠. 이게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이 3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4배. 얘네 둘은 곱하면 1 나오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13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구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은
양수 더하기 양수예요. 따라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값은 양수입니다. 그렇죠? 이거이므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아니고 루트 13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친구의 방법대로 다 살펴봤는데요.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